기업의 본질인 것이다. 기업의 경영 전략이 아니다. 마케팅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강의 들으셨습니까? 저도 같이 강의 듣고 강의에 참여했지만 정말 ESG라는 거대한 물결을 절대 거슬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봐야 될 텐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거슬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ESG 기업으로서 유명한 사례죠. 파타고니아. 저도 오늘 사실 강의 촬영할 때 이 옷을 입고 촬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사실 하긴 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Don't buy this jacket. 이 옷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옷 사지 마세요 라는 문구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것이 바로 ESG 경영은 기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이 지속하지 않으면 역시 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기업들도 그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역시 쓸려나갈 수 있겠구나. 기업의 본질인 것이다. 기업의 경영 전략이 아니다. 마케팅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특히 EU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ESG 기업을 외치지 않습니다. ESG 전략 기업 혹은 ESG 전략 부서 혹은 뭐 CSR 부서, 전담 부서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대응할지 뭐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 부서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의 경영이 아니라 아예 ESG 부서 자체를 없애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ESG가 일개 부서가 결정할 일이냐, 전사적인 일 아니냐, C레벨부터 말단 사원까지 전 부서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일개 부서가 결정할 일이냐 하면서 유니레버를 비롯한 대표적인 많은 유러피언 기업들은 ESG 부서 자체를 없애는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마치 토익 점수 잘 받아서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듯 이렇게 그린워싱의 혈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전혀 안 하는데 굴뚝에 페인트만 녹색으로 칠하는 이런 모습, 소위 그린워싱이라고 표현하죠. 기업은 본질인 것이다. 그냥 일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ESG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우리 소비자들의 움직임, 또 투자자들의 움직임, 정부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충격이라고 한다면 리세션, 경기 장기 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장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거슬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기후변화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환경과 사회 또 기업의 윤리경영 측면에서 거슬 수 없는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오히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파도 타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를 더 즐기기 마련이에요. 역시 ESG 기업으로서 본질적인 본질 그 자체에 우리 집중하는 그런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이 거대한 파도에 대응할 것인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서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역시 투자자로서 혹은 기업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저와 김소호 회계사가 함께 ESG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대신 답변해 드리는 그런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강의 이후에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우입니다. 강의 이후에 또 궁금증에 대해서 교수님과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물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ESG 행보가 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SG라는 것은 유행이 아니다. 이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다. 유행은 잠깐 반짝 많이 이렇게 노출되다가 또 다시 수그러들고 이런 모습이지만 이 구조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제가 비유컨대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평균 점수를 제가 올려놓는 역할도 하지만 저처럼 공부 못해가지고 평균 깎아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 이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평균 꺾어먹는 전통 산업들도 있지만 또 새로 등장하는 유망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 이런 산업들은 이 평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소위 이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도입된다 한다면 그런 ESG적인 기업들의 대응 그거 자체가 상당히 유망한 산업들에 포진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앞에 강의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E 또 S, G적인 어떤 접근 그 자체가 상당한 투자고 그런 것들이 신경제,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제가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렸다면 또 우리 회계사님은 재무제표의 달인 아닙니까? 재무제표를 정말 이 밑단까지 다 들여다보는 전문가이신데 재무제표상에 분명히 물론 이 비재무적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재무제표 상에도 그 ESG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ESG가 이 비재무적인 이런 평가 지표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또 담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들이 보셨을 때 기업들의 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지표상에서 ESG적인 어떤 요소, 얼마만큼 기업들이 투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만한 단서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팁 좀 주십시오. 네, 일단 저 평균을 많이 올리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겸손하게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48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 반영돼 있는 순자산의 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서 한 280조 원밖에 되질 않아요. 한 200조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무형의 브랜드 가치 측정이 될 수가 없죠. 또 이 종업원들의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그동안에 썼던 특허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구축해왔던 영업망이라든가 고객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재무제표에는 다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상에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똑같은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성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또 이 저가 판매를 위주로 하는 샤오미 같은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M&A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 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JYP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쓰는 연습생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다 비용 처리를 하는 데 반해서 반면에 YG 같은 그룹은 또 이걸 다 자산화를 해놓거든요. 이런 회계 처리 방법에 세부적인 차이들도 발생을 하고 따라서 결국에 ESG 요소를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 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다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 ESG 요소를 보기 위해서는 같은 숫자라도 소비자가 직접 체감적으로 느끼는 밸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군요.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ESG적인 접근 대응할지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나를 만들지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